이제는 마지막으로 넘어가네요. 자, 그죠? 273페이지 보세요. 그죠? 제7장 양도숙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 한번 쭉 넘겨보세요. 몇 문제가 존재하나요? 그죠? 자,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는 16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업을 다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끊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장입니다. 자, 그지? 재산제세 시작입니다. 7장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뭘까요? 자, 법학의 대명제입니다. 또는 조세법의 대명제입니다. 이익 또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이익 또는 소득이 뭘로 생겼다는가? 오케이?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양수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봅시다. 일정한, 그죠?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그죠? 자, 발생하는 뭐를 소득을,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부과하는, 그죠? 국세를 뭐라고 얘기하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법학은 항상 이렇게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정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까요? 두 번째, 양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뭐를? 소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죠? 가장 중요한 양도세의 개념은 뭐가 될까? 첫 번째는 일정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양도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 소득세법상 양도가 돼야지 양도소득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그지 초점을 두셔야 될 거 뭐라는가? 그지 이 일정한 자산과 그죠 양도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로 인해서 뭐가 소득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해서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을 분설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의의가 정확히 그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세 개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일정한 소득세법 시행하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양도라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이 양도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야 돼요? 그죠? 양도 소득이 발생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잡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 봅시다. 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치?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일정한 자산에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일정한 자산은 그죠? 각 호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 수업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 호별로 움직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그죠?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1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죠? 자, 4개로 쪼개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또, 그죠? 건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상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오케이? 얘네들이 뭐가 될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3개의 셀을 이루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타 자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는 특정 주식 A, 또 특정 주식 B, 그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지만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뭐다? 제1호에 해당하는 건 뭐다?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오케이? 기타 자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죠? 시험에도 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지상권이 있고요. 그죠? 전세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등기된, 그죠? 부동산 임차권이 뭐가 될까요? 그죠? 임차권이 뭐가 됩니까? 그죠? 부동산상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즉,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오케이. 그지?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그지? 부동산상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건,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주식 A, 그죠? 또 특정 주식 B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세 번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사업용, 그죠? 고정자산과, 그죠? 고정자산과 뭐하는 함께, 그지?
양도하는, 그죠? 양도하는 뭐가 있습니까? 영업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그죠? 1호에 해당하는 기타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이 1호를 먼저 정리를, 그죠? 가볍게 하고 가셔야 돼. 그럼 지상권에, 그죠? 설정대여 소득은 뭐가 됐어? 이제는 사업소득이 됐어. 네. 지상권에 양도로 인한 소득은 뭐가 된다고?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또 전세권에 뭐예요? 그죠? 임대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됐어요. 근데 전세권에 양도로 인한 소득은 뭐가 됐다는가? 양도소득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양도도 뭐가 된다? 그치?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일반 영업권의 양도는 뭐가 됐나요? 그죠? 그죠? 기타 소득이 됐습니다. 양도로 인한 소득이 생기면. 그런데,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식 또는, 그죠? 출자 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3호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이, 그죠?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세 개가 뭐가 된다? 그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자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일정한 자산에는, 그치? 다시 한번 제1호 또 제2호 제3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호는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 또 기타 예산이 존재하는 거고요. 2호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3호는 파생 상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항상 여기서는 뭐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득 구분하고 다시 한번 가셔야 됩니다. 자, 지상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뭐가 돼? 사업소득이 된다. 그러나 지상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 된다. 그냥 영업권의 양도는 뭐가 된다? 그죠? 무채지상권의 양도가 되니까 기타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뭐가 돼요? 그죠? 양도세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호에 해당하는 걸로 뭐가 있다?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3호에 해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파생금융상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드리는 건 이 소득 구분과 더불어요. 나중에 뭘 할 때도, 그죠? 양도 차익을, 그죠? 통산할 때도 양도차 이익과, 그죠? 또는 양도차 손을, 이렇게, 그죠? 양도차 손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양도차 손익을 통산할 때도 이, 그죠? 호별 구분, 그죠? 차손익을 뭐 할 때도 통산할 때도 이 호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 구분과 더불어 양도차 손익의 통산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 있을까요? 자, 양도소득, 그죠? 기본 공제를 적용할 때도, 그죠? 기본 공제를 적용할 때도 이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호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꼭꼭꼭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양도세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정확히 정리합시다. 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정한 자산에는 뭐가 있다? 토지, 또 건물, 또 그죠? 부동산상의 권리. 오케이. 그지? 얘네들 또 기타 예산 얘네들을 묶고 있는 제1호 또 제2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3호 파생금융상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그죠? 일정한 자산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양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확장을 좀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봅시다. 양도는 도대체 뭡니까? 뭘까요? 그죠? 양도와 어제 우리 학생도 어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양도는 뭡니까? 오케이. 양도는 뭘까요? 자, 이겁니다. 그죠? 자, 무조건 뭐가 이전이 돼야 돼요. 사실상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죠? 사실상 이전이 됨과 동시에, 그죠? 유상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뭐는 양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또 유상 이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관계에 있는 이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관계가 없이 이전이 된다면 양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죠? 정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라면, 그죠? 뭐가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개념을 충족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전이 되지 않는 것,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조문에서는, 그죠? 자, 양도의 소득세법상, 그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지?
그죠? 환지 처분이나 또는 뭐가 있다는가? 보류지 충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뭘로 보지 않는다. 그지? 양도로 보질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얘는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나 보류 충당에 대해서는 그죠? 양도로 보질 않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죠? 토지의 그죠? 지적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적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죠? 지적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 그죠? 토지를 뭐, 지적 변경이나, 그죠? 지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라는 것이에요? 그죠? 목만 바꾸고, 그죠? 정만 바꾸는 거예요. 얘도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양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야. 또 하나, 우리가, 그죠? 예전부터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양도다 봅니다. 그지? 형식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는 뭐, 담보 목적으로, 그죠? 이루어진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양도담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그죠? 양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죠? 판례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 등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그죠?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판례에서는 양도로 보는 경우로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양도가 아닌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양도가 아닌 것으로 정리하는 대표적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가 있습니까? 일정한 자산의 분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산을 뭘 하게 되면, 그죠? 자,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지? 자, 그죠? 재산을 분할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분할이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을 가지고 뭐라는가? 분할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대표적으로 이게 뭐가 있을까요?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는가? 그래서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그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아파트 등의 그 공유 지분을 뭘 하게 됩니까? 그죠?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절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질 않는다. 대법원 판례의 견해예요. 이유는 그지? 양도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죠? 신탁법에 의한, 그죠? 신탁법에 의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신탁 재산의 이전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뭐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양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나, 그죠? 대법원 판례에서 양도로 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가 있나요? 그죠? 이혼시, 뭐랍니까? 그죠? 위자료 지급에 대한 대가로, 그죠? 뭘 하게 돼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그죠? 과세 대상 자산을 뭘 하게 됩니까? 양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위자료 지급 채무의 소멸이라는 대가가 있다는가?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가? 유상이전이 된다는가? 그러니까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죠? 경매 또, 그죠? 공매 또, 그죠? 수용 등에 의해서, 그죠? 수용 등에 의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죠? 과세 대상 자산을, 그지? 과세 대상 자산을 뭘 하게 돼요? 그죠?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로 인해서 뭐가? 그죠? 양도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양도 소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간다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했던 내용들은 뭐가 됩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히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